한창 일손이 필요한 천안의 배와 오이 농가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근 법무부의 단속에 적발돼 현장을 떠나면서 농가들의 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수희 천안시 의원이 자신이 윤리특위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자료 전달 체계가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도내 수출 기업에 1,00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작업이 충남도의회에 의해 잠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 업무의 주무국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4월 21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의 특산품인 배와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4월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들을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인력이 무척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든 농사일에 내국인들의 참여는 저조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법무부 단속반이 나타났고 그 때문에 또다시 농가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천안시 성완읍은 배의 주산지입니다. 그리고 4월은 1년 배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허접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작업이 이뤄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접 과정은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란 무척 어렵고 따라서 농가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지난 15일 이러한 성완 지역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고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많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여기에 적발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손 하나하나가 소중한 농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불법 노동자들을 쓰는 거는 농장주에도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화적 같은 경우에는 배농사의 1년 중 첫 시작하는 스타트인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시기에 친구들이 몰린다는 요건으로 단속으로 이렇게 심하게 해버리면은 농장주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 인력 한 명이라도 좀 필요한 실정인데 집중 단속을 해버리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농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천안 배원리 농협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쁜 시기를 특정해 단속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배 화접 시기에는 그 1년 농사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전국에서 뉴스 보도도 봤지만 그 냉해 그리고 때 아닌 또 눈까지 내려가지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접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일시에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농가의 일손이 상당히 딸려서 화접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피해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단속은 자중해야 되지 않느냐. 성완 지역의 한 농장주는 전원임을 전제로 불법 체류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취재 과정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의회 차원에서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얼마 전 천안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유수희 의원이 유영채 의원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심의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유수희 의원은 심의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 간의 자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10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수희 의원이 유영채 의원을 제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수희 의원은 유영채 의원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유영채 의원이 사과할 뜻이 없음을 밝히며 이뤄지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유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개수조정 때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얘기예요. 잠깐만, 의원님,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잘 배우라고요? 의원님, 반대가 아니고요. 배우라니요.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동료 의원께서 그렇게 중간에 그렇게 껴서 한 행위나 또 본 의원에게 모욕적으로 제대로 배워오라는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도 얻지 않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제 유수 의원님께 뭐 더 배워오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본 의원은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유수희 의원은 유영채 의원이 자신에게 한 언행이 담긴 당시 상임위 영상 파일을 회의석상에서 상영하며 조목조목 유영채 의원이 잘못에 대해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윤리특위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는 전달되지 않았던 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안 틀었습니다. 서류에는 그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유수희 의원은 지난 14일 본회의 석상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소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본 의원은 회의 영상까지 직접 편집해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의 절차적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회의 중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 전제는 소명 자료의 충분한 전달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피해를 주장하는 의원이 직접 준비한 영상 자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내 없이 상영되지 않은 상황은 윤리심사 절차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윤리특위는 유영채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할 근거가 없다는 자문위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유수희 의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리특위가 다시 이뤄질지에 대한 결정은 김행금 의장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오는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 결정은 최종 의결됩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이른바 관세 쇼크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김태웅 충남지사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1,000억 원 긴급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조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관세 쇼크의 여파는 컸습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물론 국내 그리고 충남도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김태흠 도지사가 이에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1,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 지원책을 발표한 겁니다. 충남도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긴급 대응 전담 TF를 구성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상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협, 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 500억 원을 추가하고 경영 안정자금 200억 원을 수출 피해 기업 긴급 자금으로 활용하며 수출 기업 대상 신용 보증 대출 3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입니다. 첫째, 수출 기업 금융 지원 자금을 1,00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협, 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 5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경영안전자금 200억 원을 긴급 수출 피해 기업 자금으로 활용하고 수출 기업 대상 신용 보증 대출 30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위기의 순간이지만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며 대책 발표로 끝나지 않고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충청남도는 도청이 자리한 내포 신도시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충남도 의회에서 토지 매입 절차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심의됐는데 해당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는 집행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 직후 주무국장이던 성만재 보건복지국장에게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내막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던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지난 14일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차 수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성만재 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집행부의 준비가 무척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협의를 해보자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게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예상이 487억 대 플러스 2천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 재정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 지원받는 방향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예요. 빅5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된 게 실상은 아니고 병원을 이렇게 새로 신축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제 그런 거를 상담하는 정도지 와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결정 직후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가 담당 국장인 성만재 국장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문제가 해결되면 복귀하라고 지시했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경종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대응을 잘 못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복귀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끼는 국장이에요.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너무한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충남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조직 내 위축과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수년간 폐허로 방치돼 있다 몇 해 전부터 새로운 사업자를 통해 조성되고 있던 천안 성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이전 사업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을 뻔했지만 이내 취소되며 공사 절차가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속사정인지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착공이 시작됐던 천안 성정동의 옛 금강포란채 아파트 현장은 2010년 공사가 중단된 뒤 10년 넘게 시내 한복판의 애물단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6월 사업 주체가 변경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떨어졌고 같은 해 9월 공사의 재착수에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이전 사업 주체였던 금강건업 측이 2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열린 1심에서는 패했습니다. 현재는 대전고법에서 2심 본안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 2심에 대한 2차 변론 기일은 5월 13일 있을 예정입니다. 금강건업은 또 올해 3월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달 4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열흘 뒤 법원은 집행정지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입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던 현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현장은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입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6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임시 이정원 초대 의장을 지낸 서구 이동영 선생을 배출한 천안시에서 이날 처음으로 기념식이 개최됐는데요. 관련 소식 조인옥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에 맞춰 천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등 야 5당이 함께 참여했으며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을 지낸 서구 이동영 선생 동상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문진석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106년 전
임시정부의 헌법과 지금의 헌법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면서 이러한 임시정부는 우리의 자랑이자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106년 전에 임시정부 헌법 전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이런 전문을 가지고 있어요. 내빈들의 축사 이후 천안시 역사문화연구의 이용길 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독립군가 제창과 만세 삼창을 하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본래 이번 행사를 목천읍의 이동영 선생 생가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천안시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 사적관리소 측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으로 인해 불허했을 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표방한 유사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유사단체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설립된 곳으로 주택 건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계약금과 분담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 전 해당 사업의 사업성, 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 경찰청이 지난 3.1절 당시 온라인에 불법 폭주 행위 모습을 게시하고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한 10대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폭주 행위자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경찰에 단속 장소를 알리는 등 폭주 행위를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송 과정 중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공개해 방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불법 폭주 행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을 돕는 행위가 확인되면 사이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립미술관이 정부 등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1억 3,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술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 주관한 2025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과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은 시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공모 사업으로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은 현장형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의 자원과 시설을 활용한 특색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최경염 관장은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국내외 작가들과 예술창작 교류를 확대하고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계방송을 각 학교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김일수 부교육감은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좀 더 수기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사전에 교육청의 입장을 전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가졌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일 일선학교에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시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탄핵 중계 방송을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 활동에 활용하라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일부 언론계 인사들이 이른바 해결사 역할을 제처하며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말들은 이미 지역사회에선 본인만 모르는 공공연한 사실이 된 듯합니다. 각종 개발 사업이 이뤄짐에 이들 현장들은 인허가를 받는 데 있어 간혹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일부 언론인들과 정치계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사실은 천안신문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특수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 공무원들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인사권자와 친밀감을 드러내며 승진에도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듯 과시하고 다닙니다. 이것저것 관여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 팀장이나 뭐 어쩌고 한 사람들은 뭐 입장이 곤란한 거지 뭐 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또 하려고 요구하고 그러면은 힘든 거지. 어느 정도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데 도에 지나치니까 이제 아무래도 얘기하면 피해고 그러겠지 뭐. 젊은 직원들도 튀잖아. 전문적으로 튀니까 좀 오래된 팀장이나 과장, 국장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뭐. 해보면 인허가 그런 거겠지. 아파트 사업 이런 거. 최근 비판 기사를 빌미로 환경 관련 인터넷 매체가 특정 기업에게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던 일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 관계자에게 사전에 금전 거래와 관련한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고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자 결국 비판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업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도 언론사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악의적 기사를 배포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이 천안 지역의 건설 현장에 접근해 환경 관련 시설 설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빌미로 현장 관계자들에게 이를 기사로 작성하겠다고 협박을 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니 이 언론인은 이미 천안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나가 발빠르게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힘은 오직 시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이권에 눈이 멀어 자신이 가진 힘을 불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면 그 대가 역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힘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있다면 당장 그 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장 찾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긴급하게 좀 수색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자녀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연락이 지금 안 된다는 남편의 신고로 저희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아내분이 이쪽이 연고지도 아니고 알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좀 찾는데 수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을 하고 긴급하게 따라가는 과정에서 차량이 너무 이제 비틀거리고 술에 취한 것처럼 다른 차량과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사고가 없이 이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었고 운전자 이제 생명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큰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정말 그 번개탄이 이제 피어져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던 거라서 앞에 시야가 전혀 안 보일 만큼으로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어서 여성 운전자를 빨리 꺼내고 119 구급대에 이제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